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복원하는 것부터 할 텐데요. C드라이브에 i큐브 코어 들어가셔서 i큐브 코어 DB 쪽에 기존 DB들 삭제해 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파일도 삭제해 주신 후에 자료실에 있는 저희 기출 DB를 쏙 옆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DB 복원하실 때는 항상 프로그램 닫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나선 i큐브 코어 다시 오셔서 리스토어 복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복원을 하려면 경로, 우리 붙여놓던 경로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런 창이 뜨면요. 이 창에서 2개의 파일이 붙고 그리고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DB의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요. 붙여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원하는 거 되게 어색해 하시고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시다 보니 익숙해지시니까 반드시 기출 복원하셔서 풀어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 X 누르지 마시고 저절로 창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 되었으면 i큐브 코어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시고 네, 회사 코드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회계 2급이고 회사 B입니다. B. 사원 코드는 네, 기문찬을 해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사원은 인데요.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 쪽 가시면 되고요. 공란으로 부서 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전 부서 나오고 그리고 사용자 여부가 여인지 부인지 ERP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 여부가 여인 사람이죠. 그렇게 봤을 때 김은찬, 김윤진 2명인데 보기에 있는 사람이 김윤진이라서 1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2번 자, 핵심 ERP에서 제공하는 전표 출력 양식 중에 주큐브가 사용하고 있는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자, 요거는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 쪽에서 조회 구문을 회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표 출력 양식인데요. 여기 27번 코드에 있네요. 3번 양식 2번 네,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2018년도부터 핵심 ERP 도입하여 업무 처리 시작했는데요. 다음 중 핵심 ERP에서 회계 업무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메뉴와 가장 거리가 먼 거, 관련이 없는 거, 요거인데요. 자, 우리 실무 한번 연습해 보셨을 때 회사 등록 정보 먼저 쭈르륵 한 다음에 기초 정보 관리에 가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5가지. 그래서 여기에 없는 아이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요거 검사 유형 등록이 없죠.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검사 유형 등록은 물류나 생산 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1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이쪽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론적인 문제도 섞여 있어서 그냥 기억나시면 검사 유형 등록한 적이 없구나 라고 해서 푸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4번은요. 자, 차량별 차량 유지비 지출 내역을 집계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부는 인데요. 약간 요거는 이론처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별 차량 유지비 지출 내역 이런 게 나오면 관리 항목 원장 이렇게, 그리고 뭐 사원별 이렇게 지출 내역 집계하면은 관리 내역 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회계관리에 전표장부 관리의 관리 항목 원장은 이런 차량별 뭔가 나오면 관리 항목, 사원별 이런 게 나오면 관리 내역, 이렇게 약간 그 코스 외우는 형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별은 관리 항목 아셨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문제. 2018년도 11월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인데요. 네, 어느 메뉴든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 하시다가 편한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쪽 전표 장부 관리 쪽에 일월계표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날짜로 했을 때, 자, 일월계표에서는, 자, 계정 과목 가운데 두고요. 차변 쪽이 나간 거, 대변 쪽, 나간 거, 대변 쪽에 들어온 거, 이쪽이었죠. 그리고 현금으로 나간 거는 현금 쪽에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관리비 쪽에 직원급여부터 소모품비가 있는데, 차변 쪽 현금으로 지출된 거니까 차변 쪽 현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좀 더 쉬워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뭐 계정별 원장이든 편한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현금 출납장이든. 네, 이렇게 봤을 때 소모품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했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메뉴 들어가시는 것도 다 맞는 거니까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 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6번은요. 자, 김윤진 사원은 2018년도 11월 20일 11번 전표에 계정 과목 및 금액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고 전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11번 전표가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볼 텐데요. 자, 11월 20날 전표. 그리고 11번 전표니까 번호가 11번. 네, 승인이 난 전표를 확인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표 입력 관련된 김윤진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을 봤는데, 미결이네요, 미결. 미결인 경우는 승인된 전표에 대해서는 승인 해제를 해줘야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전표 승인 해제를 해주고 나서 내가 전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표 승인 해제를 해줘야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자, 핵심 ERP를 실행하여 7월부터 12월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몇 월인가요? 했을 때, 자, 회계관리 쪽에요. 자, 상품 매출 쪽이니까 이건 손익계산서 쪽. 저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2018년도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액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쭉 내용이 나오고 가장 높은 달은 9월이네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8번 문제.
자, 주큐브에서 보기에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자, 고정자산 관리 쪽은요, 하단에 고정자산 관리 탭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산 유형이 비품이고요. 네, 주어진 값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빔 프로젝트. (2018년 7월 10날) 취득 원가는요 500만원이고요. 상각법은 정률법 5년 800번대.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넣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봤더니 하단에 단기 감가상각비는 1127500. 네, 정답 3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 2018년도에 폐기된 자산은 무엇인가? 이거는요, 자산 쪽이니까 고정자산 관리 쪽 가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명세서, 관리대장을 가볼까요? 네, 조회 눌러보면요. 네, 관리대장 여러 가지가 보이고요. 여기가 아니네요. 네, 고정자산 변동현황을 가볼까요? 네, 컴퓨터 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품이겠고, 예, 비품 컴퓨터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이고요. 2018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이 5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 확인 후에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분계. 자,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자, 12월 말이니까 2018년도 12월 말 기준에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하시면 소모품 관련된 잔액 1,100만원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금액 재고액 남아있는 게 500이라고 했으니까 6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0만원만큼을 소모품 B로 비용 계정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산 처리했던 소모품은 600만원 대변으로 보내는 4번 같은 분계가 필요합니다. 정답 4번. 네, 11번은요. 보기에 기말정리사항 입력 후에 2018년도 12월 말 결산 시 매출 원가입니다. 요거 결산자료 입력조에 들어가셔서 12월 말이니까 1월부터 12월 네, 요 상태로 조회해 주시고요. 네, 상품 매출원가 이런 것들 다 나왔으니까 상품 재고액 부분 700만원만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외에 기말정리사항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 버튼 절대 누르시지 마시고서 매출 원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네, 정답 위에 여기 매출 원가 514-650-000에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네요. 12번 문제. 12월 31일 현재 당좌 자산과 그 잔액 연결이 옳은 것은인데요. 요거는 네, 현금 재액은 외상매출후 상품. 네. 네, 합계 잔액 시산표 쪽으로 와주시면 네, 아까 조회된데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당좌 자산 쪽에 이쪽에 있는 계정들이고 잔액, 현금 잔액, 네, 예, 요거, 예, 정답 바로 나왔네요. 네, 재예금 틀렸고, 외상매출금도 틀렸고, 그리고 상품도, 네, 틀렸습니다. 네, 잔액 쪽 맞는 거 현금 하나밖에 없어서 1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3번,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결제하려고 합니다. 11월 30일 결제할 어음 금액. 발행한 거니까 요건 지급어음 쪽이겠네요. 자금관리 쪽에
지급원 명세서 쪽을 가고요. 결제할 금액이니까 네, 명세서 결제 기준일을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 누르시면 네, 금액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처리 구분을요. 뒷단에 가시면은 예전에 결제한 거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요 3개예요. 이 3개라 요 3개이기 때문에 3개를 합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뒷단까지 가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결제할 거 이 정도만 발행된 것만 찾으시면 네, 되겠네요. 네. 이거는 처리구분 상관없이 뒷단까지 하셔보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10, 000, 000, 3개 더해주시고요. 14번 문제, 11월 한 달 동안 재경부에서 집행한 예산 과목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예산 과목입니다. 네, 요거는 예산관리 쪽에 예산 실적 현황 한번 가볼게요. 집행률 쪽이니까 실적 현황 쪽으로 바로 가신다 생각하시고 2018년도 11월 그리고 요거는 승인 집행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거 보니까 76% 여비교통비 가장 낮네요. 아니죠. 접대비죠. 네. 69% 접대비.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도. 네. 14번은 정답은 어쨌든 접대비 2번입니다. 69%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15번. 자, 주큐브에서 2018년도 4분기에 회계 처리된 매출 유형 중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세무 유형. 자, 요거는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고요. 4분기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요 기간이고요. 조회하시고 나서 불러오기 해주시면 내용이 불러와주고요. 그러고 나서 매출 유형 중에 발생하지 않은 거 요런 건요. 자, 매출 쪽에 이쪽으로 아무 때나 매출란 아무 때나 찍으시면요. 여기 세무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과세 영세 건별 매출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카드 매출이 없죠. 그래서 4번 카드 매출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쪽 문제는요. 여기 신고서 상에서 걸러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까지 가셔서 보시면 시간도 걸리시고 하니까 웬만한 건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좀 다 알아채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4분기 이런 식으로 그 월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니까 4분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16번입니다. 자, 주큐브가 2018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총 매입 금액인데요.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날까지로 해서 조회한 후에 불러오기 이렇게 해주시면 내용 불러와주고요. 고정자산 매입 금액 보셨을 때 여기 2,500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3번. 17번 문제 2018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금액. 요거 2기 확정이니까요. 2018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과세 표준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기 과세 표준 341000000에서 정답 2번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전표 입력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전표 입력 쪽 들어가셔서 5월 30 날짜네요. 5월 30 날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품위 내역 안 쓰셔도 되고요. 쓰셔도 되고. 그리고 매출 부가세니까 6번으로 하시면 이렇게 내용 나오고요. 신흥전자고요. 전표 유형은 기본 1000번. 세무 구분은 일반 과세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관서 한다고 했으니 1로 하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세액 저절로 뜨고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 미수금 쪽으로 바로 두시면 되고요. 바로 적용해 주신 다음에 요거는 상품 판매니까 국내 매출액 상품 매출액 있을까요? 그냥 국내 매출액으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금 그 상태로 하셔서 그냥 쭉 보시면 승인 전표 떴고요. 승인 전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신 다음에 보셔야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가세 신고서 가서 2018년도 1기 확정이기 때문에요. 4, 5, 6월 해당되는 4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해 주시고 이 다음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하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 차감세를 보시면 되고요. 1849000 요거는 납부세액이고요. 빨간색 마이너스 쪽이 뜨면은 환급입니다. 요거는 매출세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세액이다 라고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 3, 4분기 전표를 확인하여 2018년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 아닌 거. 요거 전표를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부가세 신고서 상에 2기 예정이니까 2018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내용 다시 불러와 주시면 매출과 매입 부분이 나오고요. 매입 쪽이니까 이번에는 매입 쪽 아무 데나 찍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내역들 나오고요. 과세, 영세, 매입 불공제 카드 매입이 있는데 수입이 없네요. 그래서 25번 수입 코드가 없어서 4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20번 부가세와 관련된 세무서 코드, 주업종 코드, 전자신고 아이디 설정하려고 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이에요. 뜬금없이 시스템 관리 쪽. 여기 딱 나왔네요. 다시 나왔네요. 윗단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 등록 쪽으로 가주시면 주큐브 사업장 등록 쪽으로 가보시면 큐브가 있고요. 신고 관련 사항 여기 주업종 코드, 전자신고 아이디 214 서초 세무서 코드 여기 사업장 등록 큐브 쪽으로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번까지 내용 풀어봤고요. 꼭 DB 복원하셔서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 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